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TV에서는 물놀이를 하거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자주 방송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건설을 지시한 각종 유희시설을 통해 북한은 문명강국, 지상낙원을 이뤘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 실상은 어떨까요?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김정은의 유희장 정치, 그 의도와 한계를 들여다봅니다. 헬멧을 쓴 사람들이 비행기 활주로에 들어선다. 이들을 맞이하는 건 관광용 초경량 비행기. 최근 평양에 들어선 항공관광시설 미림항공구락부의 모습이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타게 될 관광 비행기를 조종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비행사가 무관입니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건 북한의 처녀 비행사들. 제일 먼저 비행기에 오르신 걸 보니 다음이 만조말이 아닙니다. 난 것도 좋아하는데 빨리 오르고 싶습니다. 형님, 그래도 칭찬하셔야 합니다. 올해 18살에 불과한 앳된 소녀들이다. 느릿느릿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에 속도가 붙더니 이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다. 하늘을 나는 경비행기 아래로 평양 시내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집단체조 아리랑이 펼쳐진 15만석 규모의 5월 1일 경기장.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유경 호텔에 이어 대동강변을 따라 들어선 고층 건물들도 한눈에 들어온다. 평양의 주요 명소를 40분간 돌아보는 관광 코스. 칭찬 일색인 승객들의 소감도 빠지지 않는다. 처음엔 긴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내가 한 배 새가 돼서 홀홀 나는 쾌감이 들어 말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미림 항공구락부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적극 선전하고 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민들이 하늘에서도 행복하고 분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 초경량 비행기를 우리식으로 만들어 훌륭히 제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외부 세계의 수도 평양을 보여주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체제가 건재하다고 선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3월에 항공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는 조치가 함께 발효가 되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료 공급, 에너지 상황이 평상시와 같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선동이지 않나. 인근에 위치한 미림 승마장 역시 북한이 선전하는 김정은 시대 대표 위락시설 가운데 하나다. 2012년 겨울, 김정은은 평양 인근의 김하중대 훈련장을 주민들을 위한 승마 클럽으로 바꾸라고 지시한다. 10차례 넘게 현지 지도에 나서며 공을 들인 끝에 2013년 가을 미림 승마구락부가 완공됐다. 강에서 막연한 60여 필의 말들을 기쁨 속에 보시며 키 큰 말들은 어른들을, 키 작은 말들은 아이들을 태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자본가 계급이나 즐기는 승마가 북한에서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어린 아이로부터 중학생, 대학생, 늙은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과 같이 찾아와서 승마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껏 달리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 저도 꽤 연습하면 좀 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비행장이나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상류층뿐이란 것이 대북 소식통을 빈번히 접하는 탈북민의 전언이다. 특수한 그런 상위 몇 프로가 아니면은 접근조차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경비행 시설인데 저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었냐. 승마구락부도 사실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시설인데 경비행기 시설이야 뭐 더 말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대성산 기술계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이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최근 평양에선 동물원과 자연박물관도 잇따라 문을 열었다. 무시무시하구나. 여기가 어디야? 공룡공원이래. 성간아, 우리 지금 오지에 올라서 있는 것 같지? 난 지금 비행기 촬영하는 것 같아. 북한 매체들은 어김없이 북한이 문명 강국이며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다. 평양 최초의 대형 놀이시설인 대성산 유희장이 문을 연 건 1977년. 이어 1982년엔 만경대 유희장이,
1984년엔 개선 청년공원 유의장이 평양에 잇따라 들어섰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결정된 이후 갖가지 유의장 확충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시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의 유희시설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영국의 한 프리랜서 기자가 포착한 북한 만경대 유원지의 모습이다. 군데군데 녹이 쓴 낡은 시설물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듯 심하게 지저분한 화장실. 사진들은 방치된 만경대 유원지의 실상을 생생히 보여줬다. 이후 권력자에 오른 김정은은 2012년 만경대 유의장을 찾아 잡초를 직접 뽑으며 간부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가고 격하시노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집권 이후 이토록 유희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약관에 정권을 인수받게 되었는데요. 김정일과 달리 후계 수업도 장기간 받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개발이나 유의 오락시설과 같이 단기간에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른바 유희장 정치의 정점을 찍은 건 2012년 7월 능라 인민유원지 준공식 자리였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부인 이설주를 깜짝 공개한 것이다. 이설주와 팔짱을 끼고 등장한 김정은은 활짝 웃으며 직접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가 부인이 딱 팔짱을 낀 장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역시 김정은이가 다르구나. 또 인민유원지에 맞게 그렇게 그 편안함도 주고 여기 와서 즐겁게 자유대로로 잘 즐겁게 놀아라 하는 그런 이미지.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전략 전술적인 그런 어떤 그 이미지 연출이 아니냐. 김정은 시대 들어 잇따라 건설된 북한의 위락시설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북한식 워터파크 문수 물놀이장이다. 실제 체제 핵심 계층인 평양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기도 하다. 풍시수려한 대동강반에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세계적인 문수 물놀이장. 10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 수영장과 파도풀, 물 미끄럼을 갖춘 문수 물놀이장. 입장료는 대체로 국적 등에 따라 미화 3달러에서 15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양에서도 보통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란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자주 찾고 하니까 이제 암거래 시장이 또 이제 그 표도 뒤에서 이제 몰래 또 거기 직원들이 자기네가 월급도 못 받고 하니까 돈을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은 없으니까 표를 이제 암거래를 거기서 싸게 표를 사서 이제 밖에다가는 그 2배로 이제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표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좀 벅찬 가격이죠. 이런 점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특히 평양과 지방 사이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지방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 그림의 떡은 우리한테 하등 필요가 없다. 그냥 TV를 통해서 북한을 선전하는, 또 마치나 그것이 북한에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선전에 북한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불만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사회주의 문명국의 상징으로 선군조선의 문명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 세세연연 길이 빛날 것입니다. 북한이 속도전을 자랑하며 건설한 마식령 스키장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 관광객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는 마식령 스키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실상 대규모 전시시설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북 제재 여파로 스키장 유지를 위한 수입장비 구입도 타격을 받았다. 이 같은 유의장 건설을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공기를 정해놓고 인민군 건설부대 등을 동원해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다. 군인들이 속도전에 동원되는 동안 주민들은 각종 모금운동에 내몰린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제 과시와 평양의 일부 특권층을 위한 유희시설 건설에 돈을 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뭐 월급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이제 많이 그러니까 굶고 사는 인민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런 뭐 놀이기구장 쓸데없는 데다 돈을 투자할 거면 인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줬으면. 단기적인 성과를 노려 추진하는 유희장 건설이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원과 자재들이 평양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평양과 그 이외 지역으로 분리되는 경제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은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 김정은은 또다시 유희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시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도 세우고 공원, 유원지, 명승지들을 잘 꾸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외면한 채 위락시설을 통한 이미지 정치와 체제 선전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대규모 위락시설이 일부 특권층과 평양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진 몰라도 자원의 분배 왜곡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많다.